안녕하십니까. 이번 야생동물 방생평가 및 시행의 강의를 맡은 전라남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조ял사 허재웅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야생동물 방생을 위하여 이제 동물의 어떤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의학적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 한에 관해서는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 모르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수의학적 부분은 따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따로 찾아서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방생평가 기준과 두 번째 표식, 세 번째 비행 테스트 및 방생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이 중에서 아마 방생평가 기준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방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방생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행위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방생은 불교에서 옛날에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 이제 인간에게 잡혀 죽을 뻔한 한 생명체를 이제 놓아주는 행위, 방생, 방사 이런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방생이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또한 순환 야생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이제 구조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방생이라고 하면 구조센터에서 가장 복잡한 항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에서 돌아가는 이제 조난 야생동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이제 구조센터에서 방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방생평가 기준에는 이제 신체적으로 적합한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또 환경적으로 이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서 방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적합성의 평가에는 골격 손상 및 다리 및 발가락 손상 또는 이제 운동에 관련된 연부조직 손상 또는 기 손상 그리고 안구 및 청각 손상 기본 혈액 수치 검사를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행 능력 평가를 거쳐야지 방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행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비행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실까? 네, 일단 이걸로 하자. 네. 일반적으로 구조센터에서 구조되는 대다수의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시는 것과 같이 인간으로 인한 부상이 이제 46.7%로 많고요. 또한 그 중에서 이제 전선, 건물 충돌 같은 경우 21.5%, 또 그 다음으로 차량 충돌 같은 경우가 18.5%로 이제 심각한 골절을 동반하는 부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신체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신체적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골격 손상의 경우 조류나 포유류의 다리 골절 부위나 경우 치유가 된 이후에도 뼈가 짧아지거나 또는 각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 짧거나 각도 변화에 대한 보상 방법에 서두하여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직박구리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보시는 대로 직박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날개의 경우 3.61cm 정도이고 왼쪽 날개의 경우 골절이 이루어진 후에 유압이 되고 나서 3.06cm 정도로 한쪽 부위가 이제 날개가 유달리 짧아졌지만 이제 비행에 적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 비행 테스트를 거치는 방생한 개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보상 방법을 터득하여 비행 테스트에 무리 없이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엑스레이 사진은 솔구엉이 엑스레이입니다. 구격 부분인 상안골이 골절되어 구조되어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이 녀석의 경우 관절 부분 가까이 손상되는 바람에 관절 가동성이 좋지 않아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날개가 골절 부분이 관절 가동성이 심하게 부서지는 바람에 이제 한쪽을 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류의 날개 골절이 회복이 된 경우 대부분 비행 평가를 이제 통하여 방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비행 여부뿐만 아니라
관절 가동성이 없어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리 및 발가락 손상 및 소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예시를 보여드린 거는 전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기준으로서 제가 나타낸 거고요.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 이제 너구리나 이제 고라니, 삭, 수달, 담비를 예를 들었고요. 이제 너구리 같은 경우는 앞다리나 뒷다리 절단 경우에는 이제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방생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만 절단됐을 경우이고 이제 양쪽 다리가 절단됐을 경우는 이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는 앞다리 절단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나 이제 흉곽 부분의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한쪽 다리 가지고는 이제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이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뒷다리 절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방생에 대해서 고려해 보지 않을까 싶어서 보통으로 해놨고, 삭 같은 경우는 앞다리 절단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 사냥을 할 때 이제 앞다리로 먹이를 이제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쪽 다리는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여 이제 예우가 불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달 같은 경우는 물에서 헤엄을 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앞다리나 뒷다리 절단 같은 경우는 매우 불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비 같은 경우는 앞다리 절단이나 뒷다리 절단 같은 경우는 양호하다고 보았는데, 제가 원래 자료를 찾아보았을 때는 앞다리 절단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으로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하나 받은 영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앞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도 서식하고 이제 살아가는 개체가 있어서 양호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전 센터에서 구조된 너구리입니다. 좌측 앞다리가 이미 덫에 걸려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이제 앞다리가 엑스레이상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구부러진 상태로 보상 방법을 터득하여 생활하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뒷다리에 골절이 되어 구조된 너구리입니다. 이제 이 경우는 고라니 뒷다리 한쪽은 없어도 움직이는데 뛰는데 무리가 없어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하나 놔뒀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앞다리가 두 다리가 있어서 뛰는데 무리가 없지만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다리 한쪽이 없어서 이제 내리막길 불안정한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한번 구조센터에서 고려해서 방생을 실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뒷다리가 절단된 담비 영상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뒷다리가 골절된 상태에서도 이제 야생에서 이제 따로 무리를 지어서 서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영상 보시는 거는 구조센터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실수로 방생이 돼버려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제 추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자연에서 무리 없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가 달린 담비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앞다리가 절단된 담비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앞다리가 절단돼도 이제 새끼들 두 마리를 키우고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류입니다. 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둘기, 소형 조류는 한 다리로도 균형을 잘 잡는 경우가 많고, 다리에 오는 체중 부담이 적어 지주증 같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 방생 여부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중대형 조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루증 발생이 높아서 방생 여부에 대해서 이제 쉽게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보시는 영상은 비둘기 다리가 이제 실에 묶여서 발가락이 손상된 경우고요. 한쪽 같은 경우는 이미 한쪽이 골절된 상태에서 이제 구조센터에 구조되어 이제 계류를 하다가 방생이 된 아이입니다. 다음은 구조 당시의 독수리의 사진이고요. 이제 한쪽 오른쪽 이제 왼쪽 다리가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보신 독수리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구조 당시에는 이제 좌측 경비골 골절이 부정교합으로 구조되어 이제 다리를 잘 쓰지 못하여서 뻘에서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요.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뻘에서 이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지 못할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류 시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고요. 방생을 고려하다가 8일 정도 후에 이제 계류 방생을 실시하였는데 20일 정도 지난 후 경남센터에서 이제 다리가 다친 독수리가 있다 하여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조 후에는 이제 방생 당시 체중보다는 증가하였고 활력 상태도 매우 양호하였지만 이제 구조 당시의 날짜가 4월 중순이어서 이제 철새 같은 특성상 시기를 놓쳐서 이제 장기 계류를 하게 되었는데, 계류 중 왼쪽 다리 기능 상실로 인하여 우측 다리 지주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이제 기능이 너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지주증이 너무 심하여서 저희가 안락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에 관련된 연부 조직 손상 및 이제 깃 손상입니다. 이제 연부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조류에서 날개막 또는 날개막 인대 손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날개 또는 꼬리깃 손상도 심한 경우를 들 수 있고요. 포유류의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연부 조직 손상의 경우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조류의 깃과 같이 포유류의 털의 경우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방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 연부 조직 손상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날개막에 구멍이 나고 날개막 인대 부분이 손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개막 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팔자포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인대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이제 치료 중에 있고요. 이제 구조된 지는 7개월간에 되긴 했는데 아직 회복이 더디어서 아직도 회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까 매 이제 날개 부분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 이제 각도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 같은 경우는 날개가 다 펴지지만 이제 왼쪽 날개 같은 경우는 날개가 펴지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깃 손상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골절로 인한 이제 좁은 공간에서 장기 계류로 인하여서 깃 손상이 이제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도 방생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남센터의 경우 깃 손상이 과하거나 하는 경우 깃을 이제 뽑아서 회복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깃 이식을 많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동물의 양부 및 청각 손상,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혈액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동물에 있어서는 일단 안구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행성 맹금류의 경우 양쪽 시력이 이제 생존에 필수적이고요. 부엉이와 같은 야행성의 경우 안구와 청각이 둘 다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엉이류나 개구리배와 같은 맹금류 또는 딱따구리류 같은 경우 청각을 이용하여 사냥을 하기 때문에 청각도 매우 크게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혈액 검사에서 이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제 방생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안구 손상을 가졌던 비둘기인데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비행 능력에서 이제 이상이 없음을 발견하여서 저희가 방생을 실시하였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센터에서 한 달 정도 이제 계속 있다가 이제 먹이를 저희가 계속 제공하면서 그런 식으로 방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한쪽 안구의 기능을 상실한 수리부엉인데요. 이제 뭐 자연에서 생활하다가 구조되었다고 하고요. 영상을 보시면 이제 한쪽 눈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양쪽 눈이 이제 제 기능을 안 하더라도 한쪽 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매와 칡부엉이 이제 저희가 사진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이제 청각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칡부엉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청각이 매우 발달한 상태이고 세매 같은 경우는 이제 청각이 이제 덜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유류인데요. 이제 앞다리가 절단된 담비 아까 보셨듯이 이거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앞다리도 절단되긴 하였지만 오른쪽 눈이 안 보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다리 절단뿐만 아니라 한쪽 눈이 없어도 서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정신적 건강인데요. 동물 구조 당시 이제 성체와 미성숙 개체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개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적으로만 건강이 회복된다고 하면 이제 정신적으로 크게 저희가 이제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미성숙 개체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대부분 건강하지만 먹이 사냥법 또는 먹이에 대한 인지 또는 자연에서 적응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계점이 있어서 구조센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르친 후 이제 방생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보시면 사계 사진인데요. 이제 위에서 보면 성숙한 개체로 구조된 사기고
아래를 보시면 사람에 의해 키워진 사기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우유를 먹이고 키우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제 각인이 된 상태여서 이제 사람에 대해 크게 경계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돼야 하는 건 재활 기간입니다. 재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스스로 먹이 사냥하는 걸 포기하거나 계절 변화에 이제 따른 먹이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영역에 새로운 개체가 또 들어와 이제 서식하는 경우도 발생하여서 영역 다툼에서 또 새로운 영역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4년에 이제 39번 개체로 들어온 개체 큰 고니 사진인데요. 이제 14년 4월에 구조되어서 저희가 1년간 이제 재활 과정을 거쳐서 15년 6월 6일에 방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이 녀석의 경우 이제 다른 무리와 합류하여서 이제 저기 이제 북한, 중국까지 이제 단둥까지 올라간 것을 이제 저희가 GPS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09년 66번 개체로 들어온 개체인데 09년 4월에 구조되어서 15년 2월에 저희가 방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있는 기간이 자그마치 이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생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항상 이제 무리에서 동떨어져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19일에 다시 재구조되어서 극심한 기압이 탈진으로 이제 구조가 되었지만 제가 치료를 하였는데 이제 치료 과정에서 폐사한 이제 큰 고니 개체입니다. 이렇게 재활 기간이 길어지면 야생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개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입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각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미성숙 개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야생동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밥 주는 대상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고 각인된 개체의 경우 매우 회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방생에 대해서 각인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센터에서 미아로 들어온 개체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각인된 개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람한테 각인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만져주는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먹이를 던지면 이제 먹이를 물어와서 자기와 놀아달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 구조센터에서 이제 방생에 있어서 크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적 요인인데요. 방생 장소의 이제 환경적 요인에서는 이제 식생이나 성격, 동물의 번식기인지 이동기인지 또는 먹이 활동이 용이한지 그리고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시면 이제 고라니, 담비랑 수달 같은 경우 서식 환경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식 환경을 고려하여서 방생을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이나 강, 해안가 주변에서 많이 서식하고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얘들 같은 경우 이제 물이 아닌 산속 엄청 깊숙한 곳에 풀어준다든지 하는 경우 환경이 맞지 않다 보니까 부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류들도 각자 서식하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서식 환경에 맞게 방생을 실시해야 됩니다. 보시면 큰속적새와 이제 아비 그리고 호랑지파기의 사진인데요. 이제 아비 같은 경우는 특히 물에서 서식하는 아이인데 얘 같은 경우 물이 아니면 이제 걸어다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포식자에게 쉽게 사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 주변에서 이제 방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계절입니다. 계절 같은 경우 이제 텃새의 경우에는 이제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나 철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철새나 여름 철새, 나그네 새 같은 경우는 계절 따라 방생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시면 철새 이동 경로인데요. 이제 좀도요나 이제 붉은 어깨 도요, 뒷부리 도요, 흰뒷부리 도요, 이런 식으로 봄철에 통과하는 철새와 이제 겨울철에 통과하는 철새를 나타내었는데요. 만약 이런 철새의 이동 경로를 생각하지 않고 방생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여름철에 독수리가 더워서 구조된다든지 아니면 먹이를 찾지 못하여서 구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생에서 고려돼야 되는 게 날씨입니다. 이제 장마나 폭우 또는 태풍이 오는 날, 그런 날에는 방생을 실시하면 안 되고요.
이제 뭐 방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체온 유지나 이제 먹이 사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좋은 날로 이제 방생 전후 2, 3일 정도 고려하여서 방생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표식에는 메탈린, 밴드 또는 날개 표시가 있고요. 이제 표식을 하는 이유는 구조센터에서 이제 회복된 후 방생되는 동물의 표식을 남겨서 이제 장내 연구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센터에서 재구조되는 경우도 한 번씩 있어서 재구조의 판단도 가능하고 또는 생존 여부를 추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표식의 종류에는 메탈린, 금속 가락지가 있고 요색 가락지 또는 날개 표지, 마이크로칩 등 여러 표시 장비가 있습니다. 그 표식에 필요한 장비에는 이제 플라이어 같은 이제 표식 장비를 이제 채울 수 있는 플라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제거 플라이어 또는 마이크로칩 스캐너 또는 기록지 이렇게 있겠습니다. 보시면 독수리에 이제 날개 표식을 단 경우이고요. 이제 저쪽에 보시면 맹금류에다가 이제 금속 가락지를 채운 겁니다.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컬러 밴드 같이 목 밴드도 있고요. 이제 다리에 채우는 밴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지를 나타냈고요. 이제 가락지를 제거할 수 있는 플라이어나 아니면 가락지를 채울 수 있는 플라이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거는 마이크로칩. 이거는 옆에는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한테 쓰는 마이크로칩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 채워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 센터에서 이제 가락지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엑셀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정명의 황조롱이라고 치면 이제 황조롱이가 몇 번의 가락지를 채웠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옆에 참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는 가락지 표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비행 테스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비행 테스트 같은 경우 이제 방생 전 마지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한 상태일 때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방생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센터에서 이제 최대한 개주장이 넓은 곳에서 비행 테스트를 실시하여서 이제 만약 여건이 안 된다면 그렇게 실시하시고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외부에서 이제 비행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립생태원 김영준 수의사가 이제 찍은 영상이고요. 이제 솔부응이 장애물 비행 테스트 영상입니다. 보시면 장애물을 이제 피해서 가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뭐 이 정도면 이제 양호하게 날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에서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이제 찍었던 영상이고요. 말똥갈이 이제 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밖에서 마지막 비행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방생을 이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 테스트를 하였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 테스트에 대한 평가와 기록지를 이제 작성해야 하는데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인투와이드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날개 기세 뭐 점검해서 날개 기세 정상인지 아닌지 아니면 발바닥 상태는 어떤지 비행을 몇 번 날려보았는지 또 비행 거리 시 어느 정도 날렸는지 뭐 20m, 30m, 50m 이런 식으로 날렸는지 아니면 비행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서 이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구조되었던 이제 괭이갈매기 이제 방생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괭이갈매기가 엄청 잘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구조센터에서 마지막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반사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청각 검사를 이제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의학적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한쪽 뭐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지? 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똑딱이식으로 해서 청각 검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청각이 손상이 되면 한쪽으로 선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날려 보았을 때 그런 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네. 이제 방생된 담비에 대해서 카메라 추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구조센터에서 계류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뭐 치료가 한 2, 3개월 정도 치료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 실수로 방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주변 산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였었는데 처음에 한 2, 3주 정도는 이제 지키지 않다가 이제 그 범위 환경에서 이제 한 1년간 주기적으로 지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개월, 5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지켜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아까 한쪽 눈 잃은 담비와 한쪽 다리가 절단된 담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상규 선생님이라고 이제 생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여서 이제 추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인된 개체 야생 훈련이 쉽냐고 어렵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각인된 개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사람을 기피하는 훈련이긴 한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얘를 때리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피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먹이 사냥에 있어서는 야생성 훈련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야생성을 기르는 거는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저희가 뭐 아까 보셨던 삭 같은 경우 제가 2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야생성 훈련을 한번 실시해 보기도 하고 이제 혹시나 겨울철이 되면 번식기가 오게 되면 저희를 싫어하지 않을까 해서 키워도 보았는데 야생성은 이제 발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인식표 부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인식표 부착 같은 경우는 구조센터에서 구조되는 웬만한 개체들에 대해서는 방생하기 전에 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금속 가락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리에 채워서 보내기도 하고요. 이제 구조대는 이제 가능한 이제 한쪽 다리가 정상이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가 불량인 경우에는 고려를 해보겠지만 양쪽 다리가 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조류들 같은 경우는 금속 가락지를 이제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다 채우고 있고요.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똑같은 개체가 여러 마리 들어오다 보니까 개체 구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마이크로칩을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연기념물 형상 변경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인투와일드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따로 이제 문화재청에 저희가 신고하는 이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엑셀을 따로 받아서 문화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기록을 이제 올리게 되면 현상 변경 및 이제 뭐 매실 신고라든지 아니면 얘가 이제 들어왔다는 이제 신고라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다. 소촉새 아까 솔부엉이 방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소촉새나 솔부엉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류장이 워낙 크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굳이 야외 계류장이 아니더라도 비행 테스트를 하지 않고 이제 야외에서 비행 테스트 하지 않고 방생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아
이제 깃 퍼덕이거나 날개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솔공이나 소촉새 같은 건 매우 크게 고려되어 볼 수가 있는 게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야행성 조류다 보니까 소리의 퍼덕임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이제 먹이들이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이제 깃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 이제 굴곡이 져 있어서 날개가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각도가 이상해져서 퍼덕이는 이제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하긴 하는데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이상 방생 평가 및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허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